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시드 타입의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잠이 드는 바람에 떼지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떼고 로즈잎 오일을 바르고 잤습니다. 이제 너무 졸려서 로즈잎 오일을 바르고 잤더니 아침에 어쨌든 수분이 조금 뺏겼을 것 같은 뺏겼겠죠. 시트 타입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마를 때까지 붙이고 있어서 좀 수분이 좀 뺏겼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즈잎 오일을 이렇게 바르고 잤는데 지금 피부는 물론 콜라겐 팩을 이제 지금 매일은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 탄력이 굉장히 탱탱합니다. 탄력이 굉장히 탄력 있는 게 보이시죠? 탄력이 있고요. 그 피부 주름, 주름 개선, 리프팅 효과, 콜라겐 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 등은 제가 한 1일 1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로즈잎 오일은 제가 유기농 로즈잎 오일을 제가 사용하는데 세이비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유기농 로즈잎 오일이고요. 세안하고 이제 처음에 한번 발라볼까 했는데 그건 아직 못했고 어제 마지막에 바르고 잤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붓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붓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붓는 거는 있긴 하지만 완전 끈적일 정도로 이렇게 붓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오일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잎 오일에 대해서 제가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즈잎 오일하고 또 로즈워터랑은 조금 다른 효능이 조금 오일이다 보니까 효능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먹었을 때 효능은 섬유질이랑 비타민도 많고요. 미네랄도 풍부하고 지방산도 다량 들어있고요. 항산화 효과가 이제 풍부해서 노화 방지 이런 효과도 있고요. 자세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비타민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87% 해당되고 비타민 C는 무려 710%의 정도가 들어있답니다. 로즈잎 오일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렇게 들어있다 그러고요. 비타민 K가 32%, 비타민 E는 29%, 리보폴라빈이라는 게 10%, 니아신은 7%, 비타민 B6는 4%, 비타민 B군의 함량도 많다고 나와 있고요. 비타민 C는 426mg로 오렌지가 45mg, 레몬 53mg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비타민이 보통 1000mg 정도를 권유를 하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용량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는 거는 다 배출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율은 또 로즈잎 100g의 칼로리는 162칼로리고요. 섬유질이 24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의 96%면 거의 1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은 2g 들어있다고 나와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각각 하루 권장량의 17%, 칼륨은 12%, 철분과 인은 각각 6%, 망간은 51%, 구리는 6%, 아연은 2%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네랄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돕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방산은 올레산, 팔미트산, 감마리놀렌산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지방이죠. 네, 그래서 항산화 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리코펜,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미국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100g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수치가 96,150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아로니아의 항산화 성분 수치는 16,062, 크랜베리는 9,090, 블루베리는 4,669입니다. 이거는 96,15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발랐을 때는 소염 작용이 일단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 변종과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요. 염증에 대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돕습니다. 염증은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기에 소염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면역력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도 피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건데요. 비타민 함량이 풍부한 이 열매는 면역력을 높여 이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즈잎 이 효과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덜 가공한 열매가 좋다. 비타민 C는 가공 과정에서 현저하게 파괴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로즈잎 오일, 유기농 로즈잎 오일 100%예요. 그 이유는 가공 과정에서 냉온 압착인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전혀 방부제나 보존제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100% 로즈잎 오일이고 튼살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임신이나 비만 등으로 살이나 근육이 갑자기 커지면 살이 트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이 오일을 섞은 크림과 시험을 한 결과 이 오일을 섞은 크림이나 이런 오일 제품이 튼살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기의 건강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경우에는 장기 사용 전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흉터 제거에 좋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이 오일이 흉터 제거에 효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술 후 봉합실을 제거한 후 한 그룹은 로즈잎 오일을 바르고 또 다른 그룹은 별도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오일을 바른 이들은 흉터가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부 상피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연구 결과는 방사선 치료로 피부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오일을 바른 결과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주름과 노화성 피부 개선을 돕습니다. 이 오일의 효능 중에 하나는 주름과 노화성 피부 개선입니다. 비록 가공 과정에서 열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파괴되지만 이 오일의 항산화 성분은 여전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과 염증에 대응하여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골관절염 완화를 도움을 주는 거는요. 이거는 먹었을 때 꾸준히 먹는 것이 그런 골관절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지 자꾸 죄송합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또 소화와 소화불량, 설사
그리고 약한 수준의 변비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먹는 로즈잎 오일은 네, 제가 검색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혈압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먹었을 때 고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열매의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직 실험 수준의 연구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네, 지금 구글에서 제가 검색해서 보는 겁니다. 네, 로즈잎 오일 이제 사용법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생열매로 먹기에는 맛이 부담스럽지만 네,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뭐 잼도 있고요. 시럽으로 먹어도 되고요. 스프나 뭐 요리에 넣어도 되고요.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오일을 그냥 먹는 거랑 차로 마시는 겁니다. 로즈잎 차 뭐 이런 거요. 오일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가능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제품을 구입하세요. 가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냉압착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건 처음 본 거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효능을 설명해 드리려고 킨 거고, 냉압착 방식은 제가 셀비엔 홈페이지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기농 100% 로즈잎 오일의 냉압착 방식으로 해서 그 영양이나 뭐 이런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로즈잎 오일이 되게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그리고 또 살균 효과,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트러블 없애주는 그런 효능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셀비엔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이 로즈잎 오일이 대단하게 그렇게 효과를 나열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로즈잎 오일은 예전 유럽에서 뭐라고 하죠? 피부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서양 장미꽃수 그거를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그런 거랑, 저거는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그 셀비엔 브랜드가 거기랑 계약을 하고 안데스 산맥 고산 지역 거기 전혀 그러니까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은 그런 천연 유기농 로즈잎 오일을 직접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든다. 그런 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냉압착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추출을 한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오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고요. 냉장 보관해야 되며 보관 기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먹을 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바를 때는 하루에 2번 바르는 걸 권장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를 예방을 하고 줄일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여드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지성 피부인 경우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드름이 있는데도 만약에 건조하면서 그런 여드름이 있다,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카렌듈라 오일을 추천을 드렸죠. 굉장히 빨리 스며들고 노폐물 제거 효과,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는 그런 로즈잎 오일처럼, 하지만 로즈잎 오일처럼 그렇게 로즈잎 오일에 비해서 한 흡수가 한 10배 정도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베이스로 바릅니다. 취침 전에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레티노이드가 빛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두세 방울 떨궈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건성 피부라면 더 많은 양을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에 2번 사용하시려면 한 번은 아침에 사용하세요. 예. 아침 마사지 후에는 선크림을 바르세요. 레티노이드는 빛에 민감하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로 마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안전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열매에 있는 작은 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답니다. 예, 과다 섭취 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예,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당 수치를 이중으로 떨굴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라면 예,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가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도 그 외에도 약을 먹고 있거나 예,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를 예, 참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로즈잎 오일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로즈잎 판매를 하네요. 근데 페이스 오일이네요. 판매를 하는 게 천연 페이스, 유기농 호호바 오일, 유기농 로즈잎 오일 뭐 이렇게 해서 예, 판매를 하는데요. 유기농 로즈잎 오일, 세포 재생, 피부 노화 억제, 수분 유지, 흉터 감소, 홍조 완화, 아이크림 주 원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오일을 위주로 이렇게 파는 네,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로즈잎 오일이 얼마인가 볼까요? 굉장히 용량을 잡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일을 팔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네, 그 팩을 떼고 그 로즈잎 오일을 바르고 네, 잤는데 네, 그 아침에 피부 네,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피부 광채, 네, 이거 오일을 발라서 피부가 이렇게 유분광이 아니고요. 뭐 오일을 바른다고 해서 피부 광이 나거나 하는 거는 발랐을 때 유분이라서 나는 거고요. 피부 광채가 나는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수분 제품을 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써주시고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수분 제품을 많이 써주시면 예, 피부 광채는 네, 나겠죠. 그리고 또 1초 물광 토너라는 그 제품도 예, 한 2-3번 발라주시면 물광 피부를 완성할 수 있고요. 네, 그 토너죠. 토너인데 약간 좀 스킨보다는 약간 조금 끈적이는 타입의 토너고요. 또 그 단기간에 피부를 물광 피부, 광채나는 피부, 매끄러우면서 광채나는 피부, 네, 엑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 달 동안 아니면 꾸준한 콜라겐 100 사용, 네, 그것도 각종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네, 피부 광채, 물광 피부를 완성한 한 달 정도 사용하시면 동안 피부, 네, 물광 피부 완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부 관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답니다. 그 피부를 잘 알고 이러면 굉장히 쉬운데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게 틀리죠. 이거 하면 하루 만에 피부가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하루 만에 물광 피부가 되고 하지만 이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 사람은 다 개인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가 건강해지고 예, 피부 물광 피부가 되고 예, 뭐 미백 효과를 얻고 싶고 모든 피부에 다 예, 해당이 되는 네, 그런 사용법이고요.
피부과 의사분들의 말은 예, 그냥 교과서인데 예, 그거 그대로 따라 하셔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그 피부를 관리를 하시면 전혀 피부가 물광 피부가 된다거나 예, 피부가 이렇게 동안 피부가 된다던가 예, 주름이 없어진다던가 네, 그러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네, 그렇게 추천하는 피부과 의사의 추천하는 방식은 예, 실제로 사용했을 때 효과 보기 힘들고요. 제가 왜냐면 피부 트러블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씩 유튜브, 저는 뷰티 채널은 잘 안 봅니다. 정치 채널을 많이 보는데요. 그 한 번씩 그 뷰티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앞에만 잠깐 보고 했는데 밑에 보면 어디 무슨 협찬을 받아서 네, 광고 네, 하는 그런 거다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지식이 있네, 이분이 지성 피부인데 지금 어떤 그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크림이나 스킨을 추천하면서 예, 그 쓰면은 큰일 나는 그런 제품을 추천하면서 클릭해보면 쿠팡이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네, 그런 데는 제가 글을 남기죠. 전문 분야에 가서 글을 쓰시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예, 절대 쓰면 안 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스킨이며 이거는 쓰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라고 제가 글은 그렇게 남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지식이나 혹시나 제가 한가할 때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 네, 그 사람 피부 타입이랑 제품이 올라오면 그 왜 피부 타입이 이런데 제 피부가 복합성이냐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피부 타입을 얘기해 주고요. 그 왜 이런 제품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피부 트러블을 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죠. 그래서 그 지식인 네, 답변란에 예, 부족하답니다. 글이. 그래서 한 두 칸 정도를 사용해서 글을 남기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적은 그 네이버 지식인은 답변 채택이 많이 되면 등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의사분들이 남기는 글은 전혀 그 질문을 남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은 보통 이렇게 적죠.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는 정확하게 어떤 피부 타입인지, 어떤 그 트러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의사분들의 답변은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게 의사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그 피부를 보지 않은 이상, 그리고 화장품 제품만 올려놓고 아니면 성분만 쫙 이렇게 적어놨을 경우에 피부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거기다 답변을 하죠. 근데 그 답변을 적은 사람이 등급이 영웅이라든가 초인이라든가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영웅이나 초인인 분의 답변을 채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면 쉽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터넷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구입을 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제 답변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미 다른 답변을 채택을 했으면 제 답변은 채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적을 때는 좀 길게 자세히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의 피부는 어떤 그 타입이니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 계속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다, 이런 것까지 다 적다 보니까 글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핸드폰으로 적으면 좀 빨리 적을 텐데 노트북으로 적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제가 조금 빨리 좀 속도가 느려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답변을 한 거를 채택을 하면 제 질문은 고생해서 적은 글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인이 답변을 할 때 화장품 화학 성분이라든가 화공과 출신이라든가 피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안다던가 그런 분들이 답변을 해야죠. 그래서 전혀 답변 채택해 주세요 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쿠팡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좀 시간이 많아서 그 지식인 답변, 피부 타입이랑 화장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좀 해줬는데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분들도 이 제품 제가 순하니까 추천한다. 다 추천한다. 그래서 지성이라서 굉장히 지금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맞는 스킨, 남자분이고 지성이고 성인 화농성 여드름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분인데 그러한 분한테 글리세린과 올리브 오일과 각종 오일들이 들어간 토너를, 스킨을 추천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식약처 고시 그런 성분 2개 들어있는 그런 거를 추천하면 그분은 더 심각한 트러블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데다가 그런 분들이 이 화장품 링크랑 밑에 설명을 이 제품이 제일 순하다 이렇게 적어 놨을 경우에 제가 거기다가 답을 하죠. 여기에는 글리세린이라는 물과 글리세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식물성 오일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효과를 보기 위한 화학 성분이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있으며, 그래서 지금 저분이 이거를 사용을 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적죠. 그분도 답답하고 무슨 방법을 해봐도 완치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 트러블이 생기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렇게 팩을 떼고 피부가 거의 이렇게 마스크팩이 떼는데 살이 아플 정도로 피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지금 집이 굉장히 건조한데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한 5시간, 6시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겔 흡수되는 타입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시트 타입이어서 완전 바삭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즈힙 오일을 바르고 잤는데 로즈힙 오일의 효능을 보니까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그렇게 했다고 피부가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로즈힙 오일을 한 2번 정도 펌핑해서 바르고 잤는데 그렇게 해서 수분도 좀 뺏기고 했던 그 피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즈힙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침에 피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오일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데 건성 피부 또 민감성 피부에 겨울에 그 찬바람 때문에 피부 붉어지시고 건조하고 속건조 피부 갈라주시고 하시는 분들, 지성 피부 말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로즈힙 오일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로즈힙 오일의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화학 성분이 막 몇십가지 들어간 보습제, 크림 이런 것은 유분이 많은 크림을 선택하실
것보다는 차라리 100% 유기농 로즈잎 오일에 여기는 1,2핵산 다이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을 하나 더 사용하는 게 마지막에 오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고 했을 때 그 진정을 해주는 그런 오일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또 굉장히 유명했던 오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오일을 뭐 사용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 트러블이 다 낫고 난 다음에는 피부에 껍질만 남았고 악건성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오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그 오일로 인해서 오일 하나만 발라서는 내 피부의 건조함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분 타입의 제품을 쫙 바르고 또 콜라겐 팩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콜라겐 원액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로즈잎 오일을 어제 이제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요. 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광채 나는 피부의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팩을 떼고 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하얘져 있긴 하얘져 있지만 이 마스크팩의 특성이 하얘져 있긴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따가울 정도의 상태였는데 아침이 되니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건조함도 없이 촉촉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또 이제 건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혀 끈적임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즈잎 오일을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스킨 타입에 또 이왕이면 다양한 기능성이랑 여러 가지 효능을 주는 로즈잎처럼 뭐 노화 방지라든가 미백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뭐 탄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주는 그런 굉장히 싸죠. 5,000 얼마씩, 5,900원씩 뭐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가지 아끼지 말고 한 제품을 3번, 4번씩 이렇게 듬뿍 더 발라주시고 또 뭐 쓰시는 크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쓰시고요. 또 그래도 건조하시다 하시면 로즈잎 오일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즈잎 오일을 구입을 했지만 로즈잎 오일은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거네요. 그럼 저는 또 피부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 셀비엔보다 원액의 경우에는 셀비엔보다 화학 성분이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셀비엔 같은 경우는 1,2핵산 다이올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 한 가지가 딱 들어 있는데 거기는 1,2핵산 다이올과 한 가지의 성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데 그 브랜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그 제품을 제가 지금 3개, 4개 정도를 제가 지금 주문을 하면 지금 연휴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품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